안녕하십니까, 조한청입니다. 미국인이 한국인으로부터 한국 부동산 상속받을 경우에 세금이 어떻게 되느냐 질문인데, 현재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상속을 받는다는 거죠. 한국에서 상속이니까 한국에 있는 뭐 가족분이겠죠. 내년 4월 15일에 세금 보고를 할 때 상속받은 금액을 인컴에 포함시켜서 세금 내냐. 그리고 이 부동산을 상속받는데, 한국 부동산이요. 매각할 건데 나중에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냐. 그리고 매각 대금을 한국에 있는 은행 계좌에 넣어서 잔액이 증가될 텐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일련의 내용에 대한 조언 요청이죠. 여기는 지금 안 나왔지만 그냥 홍길동 씨라고 이름을 짓고, 그리고 이 사례를 좀 더 각색해서 설명을 위해 만들어 봤어요. 이분은 미국인이잖아요. 미국에 계신 분이고. 근데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20년 전에 아버지가 30만 불을 주고 부동산을 샀어요. 근데 이 팩트는 지금은 미국인이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미국인이냐 또는 한국인이냐, 자산이 어디냐, 이 얘기는 안 할게요. 아버지가 계신데 20년 전에 30만 불 주고 샀어요. 현재 부동산이 100만 불이에요. 근데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상속받은 거죠. 그죠? 그러면 1년 뒤에 상속받은 자산을 110만 불에 팔면 양도소득이 얼마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홍길동 씨가 이제 뭐 팩트는 이거죠. 30만 불의 아버지가 캐피탈 게인이 아니라 100만 불이 되었을 때 돌아가신 거고, 그리고 1년 뒤에 110만 불에 파는 거잖아요. 홍길동 씨인 경우. 근데 만약에 여기서 아버지가 미국인일 경우에, 일반 미국인에게 대상으로 봤을 때 적용되는 것은, 상속됐을 때는요, 상속세를 신고하겠죠. 그렇지만 평생 증여 상속세 면제 규정, 우리가 지금 현재 뭐 1200만 불, 1300만 불에 달하는 그 높은 금액의 면제 상속 증여 금액이 있죠. 그래서 이거에 적용이 될 테니 아마도 부담하는 세금은 없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마 지금 얘기하려고 했던 주제인데, 상속 대상이 되는 그 자산은요, 스텝업인 베이시스의 혜택을 보게 된다. 즉,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아버지가 그 부동산을 산 가격은 30만 불이고, 그럼에도 돌아가실 때 시가가 100만 불이니까 홍길동 씨가 이걸 상속받았을 때 홍길동 씨가 상속받는 그 대상 자산에 있어서 간주하게 되는 원가, 소득세 관점에서의 원가는 100만 불이라는 거죠. 시가평가로서 스텝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혜택인 건데, 질문은요, 만약에 한국인 아버지고 한국 부동산이었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상속세 같은 경우는요, 물론 이 돌아가신 분이 한국인이고 자산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상속세 부담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상속세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궁금한 거는 스텝업인 베이시스가 이 경우에도 적용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답은요, 예스예요. 이게 제가 이렇게 주제로 또 선정을 한 이유는 최근에도 질문을 받기도 하고 또 가끔씩 이런 내용에 대해서 상담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오해가 있는 것이, 이 해외 자산에 되다 보니 해외에 있는 자산이고 또한 외국인들이 돌아가실 때 발생하는 그런 상속 대상 자산이다 보니 이 스텝업 베이시스가 이 경우에 해당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니다. 외국 자산이라 하더라도 이건 IRS의 revenue ruling이라고 하거든요. revenue ruling이라는 것은 그 법을 해석하는 IRS의 입장을 보여주는 하나의 뭐 메모랜덤이라고 보면 되는데, 공식적인 그 IRS의 포지션이고요. authority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이요, 해외에서 자산에 대해 상속을 받죠. 그러면 그 경우에도 외국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았을 때에도 그 해당 자산은요, 스텝업 베이시스의 혜택을 보고요. 따라서 아까 홍길동 씨의 경우 해당 부동산 자산이 한국인 아버지로부터 받은 한국 부동산 자산이라 해도 스텝업이 적용이 돼서 1년 뒤에 110만 불을 팔면 100만 불을 원가로 간주해서 10만 불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런 경우를 이제 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버지가 연로하신 또는 부모님이 계속 가지고 계신 한국의 자산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에 사는 자녀인 거고요. 이 경우에는 증여를 받는 것보다는 상속 때까지 기다리는 게 더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증여의 경우는 증여 받고 나면 캐리 오버 베이시스라 그래서 같은 상황에 대해서 30만 불, 아까 홍길동 씨가 아버지 30만 불에 주고 산 거 지금 현재 100만 불인 것을 증여를 받으면 30만 불로 베이시스가 인정되거든요. 그러니 그보다는 돌아가실 때 상속으로 받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게 되겠죠. 한국의 경우까지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경우는 한국에서도 증여보다 상속이 더 불리한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이거는 1세대가 연로하셔서 어떤 플래닝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굳이 뭐 증여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이후에 상속을 받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만약에 연로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충분히 뭔가를 다른 방법을 시행할 만큼의 시간이 있다라고 판단될 때는요, 오늘 뭐 말씀을 드릴 건 아니지만 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절세 플랜을 또한 달성할 수도 있으니까요.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을 고려하시는 것도 저희와 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 홍길동 씨가요, 한국인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3520이라고 하는 양식을 통해 이 상속 내용을 그 다음 해 소득세 신고서에 반영하고 또 보고하게 되어 있고요. 세금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뒤에 부동산을 매각해서 거기서 나오는 현금을 한국은행에 둔다 그랬잖아요. 그와 같은 내용은 당연히 이 해외 금융자산 신고 의무에 해당이 되겠죠. 거기 한국은행 계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산일 테니까요. 그랬을 때 F바다, FATCA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폼 547이라는 것은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요. 내가 미국인으로서 해외에 어떤 회사에 지분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자회사, 관계사에 대한 정보 보고를 매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같이 진행해야 된다라는 보고의 의무도 있음을 설명드립니다.